그는 7가지의 독특한 혁신 기회들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혁신 뒤에 원천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천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서 비롯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성공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과 기술과 시장의 정의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물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1950년 초에 메이시스 백화점,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판매가 크게 증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시스 백화점의 경영진은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특별한 마케팅이나 판촉 활동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시스는 고급 의류 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전제품 판매를 가급적 자제하려 했습니다. 대중들을 위한 세탁기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표방했던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시스 백화점에 비해 작은 규모의 경쟁자였던 블루밍데일 백화점은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블루밍데일은 가정용품 부서를 확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응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계기가 되어 블루밍데일은 뉴욕의 6개 백화점 중에서 4위에서 2위로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메이시스 백화점의 2위 자리까지 넘보는 파죽지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포드는 1957년 신비 마케팅과 자동차 디자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입각하여서 에드셀이란 신형 자동차를 출시하였다가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욕구,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이너와 경영진의 시장과 고객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여 신제품을 출시하였다가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드는 썬더버드라는 자동차를 유럽의 스포츠카나 쉐보레의 콜백보다 늦게 출시하였지만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의 니즈와 욕구와 가치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1세대 모델로 3년간 총 5만 3천여 대가 판매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계속해서 2005년까지 11세대에 걸쳐 포드의 성공적인 혁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드러커가 말하는 두 번째 기회의 원천은 소위 불일치로부터 생깁니다. 이는 현재 상태와 모든 사람이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각된 고객가치, 기대와 실제 고객가치, 기대 간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를 과거 농구 스타였던 매직 존슨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도심으로 진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거주자들이 그들의 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서 이들은 기회보다는 리스크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직 존슨은 미국 도시의 거주자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명품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들을 기꺼이 구입할 의사가 있고 구매력 측면에서도 수백만 달러를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도시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존슨은 20여 년간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미국 21개 주 65개 도시에서 체육관, 스타벅스, 버거킹, 극장 등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0억 달러를 투자했고 12만 7천 평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존슨은 도심에 진출해보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자신들만의 청사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혁신을 위한 기회의 원칙은 다름 아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수행하든지 또는 취약한 연결고리를 교체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로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공급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추진된 혁신의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할 좋은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창업자 허브 켈러가 휴스턴, 달라스 등을 여행하는데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공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쉬라는 회사는 장인들이 그들이 만든 제품들을 팔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출발한 것입니다. 애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28세의 화가이자 목수이며 사진작가인 칼리는 그의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전시 및 판매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 회사들은 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리는 2명의 친구들과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코드를 만들고 서버 조립 등 3개월간 쉼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애쉬는 2009년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으며 150여 개국에서 240몇 명 이상 회원들을 갖게 되었고 그중 15만 5천 명이 활발히 활동 중인 회원들이라 합니다. 애쉬는 수수료만으로 한 달에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됐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가치를 1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혁신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된 작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함정들을 피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로세스의 미흡을 해결하는 경우 여러분이 고안하는 해법들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 원하는 방식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는 기술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뭔가 빠진 연결고리가 기존의 체인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접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혁신을 위한 기회 원칙은 산업 또는 시장 구조가 주요한 변화를 겪게 될 때입니다. 드러커에 의하면 산업과 시장 구조는 때로는 수년간 유지되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흠집에도 산업 및 시장 구조는 빨리 분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산업의 모든 구성원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시장 또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혁신을 위한 주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 비즈니스가 매우 적합한 사례입니다. 전통적으로 LP 시장에 갑자기 인터넷이 나타나서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냅스터는 음악 팬들로 하여금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형 음반 제작자들이 음원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되는 불법이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형 음반 제작자들의 사업이 기울어져가고 과거의 방식은 소멸되어 갔습니다. 2003년 4월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아이튠스를 출범시킨 애플이 온라인 음악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악 비즈니스를 뒤흔들고 있는 변화하는 시장 구조로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아이튠스가 기존의 주요 음반 제작사들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애플은 소니 등을 설득하여 아이튠스의 노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냅스터 등 기존 기업들은 법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직면했지만 고객들은 아이팟에 매료되었고 아이팟에서 아이튠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말 100억여 곡 이상으로 노래들이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구입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의 음악 판매 기업이 되었습니다. 드러커의 다섯 번째 혁신을 위한 기회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입니다. 즉 인구의 규모, 나이, 성비, 교육 수준, 교육 상태, 수입 등을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변화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인구 통계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보다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복귀한 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법률 때문에 폭넓은 대학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950년대 말 지식 작업자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사회에서 육체 노동에 비해 두뇌를 보다 많이 사용하여 일하는 작업자들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혁신들이 세계 도처에서 컴퓨터 및 기타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게 된 산물로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 요소들을 보다 협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986년 안토니오 스와드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피자 가게를 텍사스 달라스에 오픈했습니다. 피자 페트론이라고 하는 그의 가게는 주변에 폭증하는 중남미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슬로건은 스페인어로 보다 많은 피자를 적은 돈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스와드는 이러한 인구 추세를 반영한 혁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남미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피자를 발표하였고 고객들이 멕시코 화폐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이 논쟁을 야기시키기는 했으나 판매는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6개 주에 100여 개의 가게를 갖는 체인으로 성장시킨 스와드는 피자 사업이 역동적인 산업이어서 피자 페트론이 계속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경쟁을 떠나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러커의 6번째 혁신 기회는 사람들의 지각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유리잔이 반이 차 있는 것과 유리잔이 반이 비어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지만 인간의 지각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즉 혁신가에게는 이 점이 활용해 볼 만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병에 담은 물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던 시기라 병에 담긴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들의 건강한 신생아 사망률, 노인들의 생존율, 암 발생률, 폐암은 제외하더라도 암 치료율 등으로 볼 때 전례 없는 속도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에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심각한 질병들을 야기시키는 것들에 대한 우려는 건강한 불사조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각 변화가 새로운 건강잡지 시장, 운동기구, 건강식품 등에서 많은 혁신의 기회들이 창출되어 왔고 우리가 몸속에 섭취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깅 운동화, 정화된 양질의 물이라고 광고하는 생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수는 매년 판매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2008년에는 미국에서 우유와 맥주의 판매량을 능가해서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대기업들이 생수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7번째 혁신의 원천은 새로운 지식의 출현입니다. 발명이나 발견이라는 새로운 지식에 근거한 혁신입니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는 리스크들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커는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리스크들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은 사람들이 지식 기반 혁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무르익으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은 단지 대학들의 연구센터들과 주요 기업들의 연구실에서 창출하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 발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식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핵심은 많은 무리들의 선두에 서는 것, 즉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다른 발전된 것들과 누가 먼저 융합하는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항공공학에서 수학적 발전과 칼 벤츠와 거트프리드 다임러가 설계한 가솔린 엔진을 융합하여 처음으로 항공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드러커는 7가지 혁신 기회 원칙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혁신의 5가지 원칙들을 소위 혁신의 수련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드러커는 대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고 보다 기업가 정신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습니다. 드러커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들은 혁신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은 절반 정도 맞는 이야기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드러커가 제시한 혁신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혁신의 원천들을 분석한다. 둘째, 고객의 니즈, 욕구, 기대들을 파악한다. 셋째, 혁신은 단순하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넷째, 혁신은 작게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경쟁에서의 혁신은 선도자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